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님이 이제 준비해 온 거. 네. 이 사건은 저도 잘 아는 그죠. 사건이에요. 면목동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렇죠. 그 사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제목은 설명드리겠지만 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 당시 2009년에 발생했잖아요. 네. 2009년 당시에 저 현직에 있을 때인데 이 사건 때문에 아주 경찰서 전체가 시끌시끌했었어요. 물론 우리 관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랬던 사건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우리 홍 박사님이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네. 물론 단지 뭐 사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심리 네. 이런 것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예, 한번 가보시죠, 뭐 예. 이 사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발생했을 때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작년에 알쓸범잡 거기에서도 이제 그 한번 방송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알뜰범잡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뭐 범죄 뭐 사전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프로 있나? 그 프로가 이제 투 작년에 했는데 있다. 언젠가 한번 나한테 그 섭외 전화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그거 같다. 거기서도 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없었을 거라서 제가 좀 나름 열심히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2009년 10월 맞아요. 10일이었어요. 예. 가을경이었는데 새벽 4시 40분경이에요. 정확히는 46분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다세대 빌라. 예. 이제 거기서 빌라?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펑 하는 소리랑 같이 불길 그리고 막 시커먼 연기 이런 게 막 치솟아 오른 거예요. 와, 근데 가스 터졌나? 불길이 순식간에 2, 3층까지 막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야, 다세대 주택인데. 예, 그러니까 곧바로 119 이제 오고 구급차 오고 막 출동을 한 거예요, 소방대랑.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이제 막 불러서 새벽에 이제 불렀으니까 막 나와 있는 상태였고, 요것도 이때 좀 힘들었던 게 그 다세대 빌라가 골목으로 들어가기가 예. 어렵게 소방차 출동하기가. 좁은 곳에 맞아요. 있어가지고 거기 또 이제 새벽녘이니까 아직 출근을 안 그렇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주차가 돼 있고 막 사람 나와 있고 이러니까 들어가는데 한참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딱 애를 먹고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그럼 이제 화재가 어딘가에서 처음 시작된 곳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원지가 바로 지점이 있겠죠? 네. 그 근원지는 그 빌라의 지하 세대였어요. 지하. 예. 14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14평짜리. 예, 여기 이제 그 장씨 이제 그 아버지가 장씨인데 장씨 가족이 엄마, 아빠, 그다음에 그 누나, 남동생 요렇게 그 남매. 남매 요렇게 이제 네 식구 사는 집이네. 네 식구가 이렇게 사는 집이었어요. 갖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식품 외판원이었대요. 네. 51세 장 씨를 비롯해서 아내 이제 김 씨는 49세, 그다음에 큰 딸은 21세, 그다음에 막내 아들은 17살. 애들 다 키웠네. 예, 요렇게 이제 네 식구가 사는 집이었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철문으로 또 열고 들어가야 되는 데여가지고 문이. 예. 그렇죠. 지하니까. 예, 지하니까 거기 이렇게 철문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위층 사람들이 막 그 못 들어가고 애 먹고 있으니까 열쇠 던져줘가지고. 열쇠를 줘서. 예, 간신히 그 철문 열고 화재 발생지로 들어갔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서 집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집 가기 전에 이제 계단 있고 그 철문이 있었던 건데 그 계단에 지하 계단에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어요. 아까 그 49살 먹은 예, 김씨 아닌가 엄마? 예, 아내. 그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더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리고 이미 몸에 막 화상을 엄청 입으신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소방대원들 보자마자 아내 딸. 안에 딸이 있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대원도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진입을 했겠죠. 그러면 딸만 있는 거네. 딸만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아들은 없는 거네. 있었으면 우리 가족이 있었다고 얘기했겠지. 예,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다행히 확인은 한 15분 만에 이제 그 잡았대요. 어느 정도 좀 끄고 엄마랑 딸 두 사람만 이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가족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불행 중 다행히도 둘 아빠랑 아들은 이제 없었고 남자들만 쏙 빠져서 없네. 네. 엄마랑 이제 딸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엄마랑 딸이 이제 구조는 됐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아이고. 사망하셨고 딸은 어머니 사망하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바로 또 사망을 이게 했어요. 전신화상 입어버리면 폐혈증으로 못 살아요. 네, 너무 심하게 온몸에 이제 전신화상을 입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 이제 그럼 왜 이 집에 화재가 났냔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예, 이제 이 현장의 특성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누전은 아니야. 펑소리 났다. 예, 누전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생활하시다가 실수로 뭐 가스레인지 켜놨다든지 실화 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방화의 흔적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단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에서 휘발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대요. 촉매제 냄새가 예. 있었구만. 그러면 방화야 이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 휘발유를 어디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담았을 걸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이 타다 남은 게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럼 방화네. 이건 누가 그냥 진짜로 휘발유를 막 뿌려갖고 불을 지른 거죠. 방화야 방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화재 발생 이틀 이거 뒤에 강력 사건인데. 강력 사건이죠. 누가 불을 질렀으니까요. 중랑서 강력 5팀에 이제 사건이 배정이 됐다고 해요. 12일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건 배정 딱 받고 나서 담당팀에서는 이 지금 여기가 지하 새방이잖아요. 그렇죠. 월 뭐 보증금 300에 30만 원짜리 새방이었대요. 영세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요 좀 생활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하신 아내 김 씨가 한 3-4개 정도 보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대요. 아 보험 사기로 봤구나.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좀 자작극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보험이 3-4개 정도를 유지하면 그 정도 어느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입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돈을 못 갖다 준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대요. 이 화재 발생 기점으로.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냈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 근근히 한 70만 원 정도 어떻게 좀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로 냈다고? 네,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보험금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동네 사람들이 묻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 집 엄마가 살기가 힘들어서 남편이랑 맨날 그렇게 싸우더니 그냥 귀엽고 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는가 보다. 그 집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렇게 착하고 마음씨 좋은 여자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저런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남편 잘못 만나서 얘기 나오는 순간 남편 용의자 되겠는데 이거.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하여간 뭐 남편이 연루가 됐든 아니면 아내가 자작극을 벌였든 이건 뭔가 이제 보험금 때문에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제 사건 정황이나 이런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 이 담당 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교수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 흔한 말로 도둑도 졸려서 담을 못 넘는다는 새벽 4시. 맞아요. 새벽 4시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네. 밤새는 사람 아마 전부 다 경험하셨을 거야. 잘 버티다가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막 이제 감당 안 되지. 한계예요. 그 시기 넘어야지 또 넘어가고 그러죠. 네, 그 시간에 새벽 4시에 아까 문 잠겨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긴 문을 열쇠로 일부러 열고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거는 자작극이 아니고 이건 약간 면식범이다. 이건 누군가가 하여간 아는 사람이 이걸 일부러 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이제 그럼 최초 발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거실 한쪽 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여요.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현장 사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좀 많은 양의 휘발유가 거기 그 거실 한 켠에서부터 막 시커멓게 타들어간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담았을 걸로 휘발유 담았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됐잖아요. 생수통에서. 근데 이제 거기도 휘발유 들어 있었죠. 추정이었는데 이 국가수에다가 화재 감식 맡겨 보니까 실제로 휘발유가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 담아 가지고 들어온 거네. 그렇죠. 예, 이게 10리터들이 생수통이 이었거든요. 거기 휘발유를 갖고 들어와서 누가 확 부어버리고 거실에다 확 붓고 불을 확 붙인 거다.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이제 뭐 어떤 자료들 국가수에다 의뢰 요청 해놓고 이제 또 자료도 검토하면서 그럼 누가 도대체 이 방화를 했는가 이 용의자를 이제 추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마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또 이게 자작극이 이게 처음에 자작극이라고 생각을 한 게 좀 틀어졌냐면 만약에 아내가 보험금 때문에 휘발유를 샀다.
라고 그 하면 인근에 주유소가 사왔겠지.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차도 없고 그거 조사하면 지금. 되잖아. 예. 근데 주유소 어디에도 그 이 중년 여성이 뭐 휘발유를 사갔다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일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제 남편이 제일 먼저 이거 의심되겠다 이거. 그렇죠. 이런 사건은 사이도 안 수밖에 좋았다며요. 없이 뭐에 좀 그렇다고 해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남편을 용의자로 좀 봤어요. 그럴 거야 이게. 그래서 유력하게 심지어 그것도 그래서 봤는데 그럼 이 남편의 행적을 좀 살펴보자고요. 이 남편은 그 뭐 좀 유명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영세 자그마한 그 건강식품 회사에서 외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죠. 네. 영업. 세일즈맨. 예, 이렇게 종사하면서 영업이다 보니까 거의 집에 안 있고 막 나돌아다니잖아요. 그러겠죠. 그 사람도 영업하려면.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벌이가 시원찮았나 보다. 거의 이제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살다가 그것도 안 돼서 막 그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카드로 돌려막기 아이고. 막 하면서 힘겹게 이렇게 지내던 상태였대요. 이 아내분 같은 경우도 그 전단지 붙이는 거 하셨대요. 그걸로 한 70만 원 벌었구나. 네, 한 달에.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사망한 큰딸 있잖아요. 21살. 네, 큰딸 같은 경우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굉장히 딱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까지 했대요. 아이고야. 근데 입학금을 못 내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던 아이고, 상태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집안 사정이 좀 공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쭉 조사를 시작을 할 때, 이 남편이 굉장히 막 그 초라한 모습에 눈도 막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요. 당연히 조사 그러지. 받을 때. 근데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형사님. 제가 비록 돈은 못 벌, 저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집에다가 돈을 못 갖다 준 거는 맞지만, 내가 그렇게 우리 집 식구들을 고생시킨 건 맞지만,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험금에 눈 멀어가지고 내가 처자식을 죽일 정도, 그 정도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알리바이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 이 10일에 10월 10일이었잖아요. 10일 날 마침에 이제 부천 쪽에 그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 판매점을 하나 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개업하려고 하는 날이었다. 10월 10일이? 예, 그래서 내가 집을 비운 거고, 내가 뭐 의도적으로 막 그 뭐 연관이 있는데 남 피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난 알리바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론 사이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딪혀. 때로 심하게 다투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돈 때문에 누구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담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확인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진짜로 전날에 부천에 갔어요. 그 전날 10월 9일 날. 부천이 부천에서 개업을 하는 게 팩트였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은 10월 10일에 이제 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0월 10일에 지금 새벽 4시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4시 46분에. 네, 그럼 4시까지는 어쨌든 집에 와야 돼요. 부천에 있다가. 그러면 면목동까지 네, 와가지고. 2시간 남짓. 그쵸. 그러면 최소한 2시 전에 출발을 했다가 그 새벽 2시경에 왔다가 다시 갔다는 얘기네. 불을 지르고 다시 개업하려고 그러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요. 아내는 사이가 돈 때문에 안 좋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딸까지 그럼,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이거는 그래서 좀 남편이 의심은 됐지만 이런 점에 또 비춰보면 굳이 남편이 뭐 할 이유가 없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리바이는 확인해 봤어요? 알리바이가 더군다나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개업하기로 했던 동업자들, 자기랑 같이 있었다고 저 남편 장 씨, 같이 우리들이랑 앉았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왔다 간 것도 아니잖아. 같이 잠을 잤대요. 심지어. 아이고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아니죠. 이건 완전히. 그러면은 하나 남았네. 가족 중에는 한 명 남았잖아요. 아들. 걔 어린애잖아. 근데 17살. 걔는 17살이에요. 17살. 그러니까 뭐 의심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들 걔는 같은 왜 집을 경우에도 비웠대 그날?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예, 예. 당일에 아들이 놀러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좀 이상하긴 하니까 그리고 이상한 거 떠나서 실마리를 좀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조사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한 3번 정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 발생 당일에 새벽에 여자친구랑 강원도 평창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갔대요.
그거 알리바이 입증됐어요? 예, 입증도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요 당시에 그 미니홈피가 한참 많이 유행할 때였는데 그 미니홈피에 새벽 2시에 사진이 업로드되기도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막 노는 그런 사진이. 그러면 평창에 있었던 평창에 있었던 게 맞아요. 범행 시간대. 예. 평창에서 2시간 만에 절대 못 오니까 몇 명.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아들은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빠가 조금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아들이 아버지를 의심하지? 뭐 집에 이제 가족 자기 말고는 아빠밖에는 이제 없고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엄마한테. 예, 그 아빠가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뭐 이건 어찌됐든 간에 두 명 다 알리바이가 확인이 그러면 뭐 되잖아요. 가족은 뭐 문제 없고. 그래서 이게 답답하네. 갑자기 답답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면식범 소행은 맞는 것 같은데 두꺼운 현관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갈 정도면 분명히 거기를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인데. 가족밖에 없는데 아니고 그럼 이게 답답해진 거예요. 2층에서 열쇠 던져준 사람은 그 사람은 조사 받았겠다. 그 동네 주민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조사받았겠지. 조사 받았는데 다 혐의점이 없었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이렇게 그냥 답답하게 지난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게 답답해 이런 거. 예, 단서가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아까 왜 그 자료들 같은 거 막 국과수에다 의뢰 맡기고 가을 했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10월 19일이었어요. 국과수에서 뭔 이렇게 결과가 하나가 담당팀에 딱 통보가 돼요. 그 어떤 결과였냐면 불에 탄 점퍼, 추리링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왜 삼선 슬리퍼라 그러죠? 네. 그거 한 짝. 이거 감식 결과가 담긴 통보서였거든요. 그거를 의뢰한 모양이네. 감식 의뢰한 모양이지. 근데 담당팀은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이게 뭐야 이랬대요. 왜? 왜냐면 담당팀이 맡긴 게 아니어서. 담당팀이 맡긴 게 아닌데 감정 의뢰 통보서가 왔다고요?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뭔 일이냐면 사실 담당팀은 이틀 뒤에 배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자마자 현장 감식할 거 아니에요. 이거 현장 감식 끝나고 나서 사건을 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 지금 뭔가 결과를 보냈잖아요. 5가지들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어디에서 수거가 돼서 뭐 어떻게 국가수에 가게 됐고 그래서 왜 이게 우리한테 다시 왔는지가 근데 원기록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목록이 있는데 감정 의뢰한 목록이. 그래서 거기에는 없었던 거네. 나중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옷가지들이 화재 현장 가까운 골목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동네 사람들이.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거 옷에 불이 탔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주워가지고 119에다 갖다 준 거예요. 경찰이 안 주고? 네, 119에다가. 그러면 소방서에서 국가수로 보낸 거네. 네, 나중에 그렇게 온 거예요. 환장하겠다. 어떻게 또 이런 절차가 있어? 네, 그래서 국가수에서 이제 결과랑 같이 옷이랑 이렇게 다른 팀에, 그 심지어 또 중남경찰서에 다른 강력팀에 보내줬는데 거기서 참나. 국가수 감식을 보냈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 5팀에 지금 담당 팀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온 거죠. 담당팀 입장에서는. 그러네. 그럼 이제 무슨 불이 붙은 옷에 대한 감식 결과였어요. 당연히 정밀 감식이죠. 근데 이 옷이 뭐냐면 우리 그 한참 10대들 많이 입는 그 패딩 있잖아요. 아, 알겠어. 예, N사의 그 점퍼 비싼 거 한때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던 부모님들. 예. 부모님들 그냥. 예, 그 점퍼랑 H 브랜드의 추리링 바지 그리고 그 삼선 슬리퍼. 요거에 대한 이제 결과였는데 이 점퍼 같은 경우에는 양면 점퍼였어요. 뒤집어 입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입을 수 있고. 근데 이 딱 입었을 때 오른쪽이 막 불에 다 타 있어요. 심하게. 예,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점퍼의 오른팔은 그 아마 붙은 불을 이렇게 막 끌려고 했나 봐요, 팔로. 그래서 여기 그을음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이 점퍼 주머니에서 그 플라스틱 통이 있었잖아요. 휘발유 남았던. 그 통 뚜껑으로 추정된 뚜껑이 그러면 이건 범인이 입었던 거네. 그냥 볼 것도 없네. 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추리링 바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리 밴드 정도 남겨놓고 앞부분이 막 홀랑 다 탔어요. 다. 불 붙었었네. 네. 불 질르다 불 붙었네. 붙은 걸로 보이죠, 지몸에. 지금. 예.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방화범이잖아요. 이 옷 주인이 방어범이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옷 주인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네.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옷 입은 사람 이제 새 거 사가지고 막 전단지 붙이고 그래야 돼. 담당 똑같이 새우 형사님이 사가지고. 바로 그걸 하셨대요. 그거 우리도 그렇게 해요. 이거 네. 되게 아까워 이거 사면. 돈. 그죠. 똑같은 옷 사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상태로 옷을 찍어가지고 전단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면목 지구대가 있잖아요. 네. 지구대에 또 동료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혹시 요 비슷한 옷 이거 10대들이 많이 입는 옷이니까 혹시 동네 청소년들 걔들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알지 대충. 걔들은 브랜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런 것도 탐문도 이렇게 좀 부탁해놓고. 근데 이게 담당 형사님이 이런 걸 막 하시기는 했는데 와 이렇게 한다고 이거 지금 이 옷의 실제 주인공을 찾을 수 있으려나? 애들이 이거 워낙 많이 입는 건데.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했대요. 그리고 집 당일 그 집 근처 CCTV에도 누군가가 모습이 찍혔어요. 뭐 CCTV를 이제 분석했겠구나. 예, 이상한 모습이 찍혔어요. 뭐냐면 당연히 CCTV 봐야겠지. 현장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방범용 CCTV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속옷 차림으로 누가 막 도망가요. 근데 10대로 보여요. 요놈이다, 요놈이야. 이 애로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불탄 옷까지가 버려져 있고 속옷 입고 지금 막 도망가는 애 모습도 찍혔고. 예. 누군지만 밝히면 돼요. 누군지만. 요 옷주인만 찾으면 되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10대로 추정이 되잖아요. 참. 그러니까 10대는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뭐 지문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또 이제 그렇게 좀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1월 6일에 마침내 한참 지났네. 마침내 한 달 됐네. 예, 면목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구대에서. 면목 지구대 직원들이 엄청 탐문 많이 하고 예, 다녔구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한 애를 찾았는데 15살짜리 어떤 남자애를 찾았는데 그 애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 제 옷인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범인이야? 근데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네 옷인데 왜 네가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거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 그 김모군이라고 있거든요. 걔한테 제가 빌려준 거예요 그 옷. 근데 옷을 저 빌려줬는데. 옷이 제 건데 저렇게 다 타 있는 게 제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걔가 제보했구나. 예. 그 옷주인을 찾은 거죠. 그럼 옷주인 찾아와야지. 그 그래서 빌려간. 예, 빌려간 김군. 김군 같은 경우는 노원역 근처에서 그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지 됐구만. 예, 퍽치기 하다가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래요. 그것까지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이 이건 친구가. 거저먹네 그냥 조사. 편하네. 빨리 구치소로 가야겠네. 그 이제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이 15살짜리 김군. 이제 토요일이었대요. 그때 이제 가려고 했던 날이. 근데 토요일이나 만나지 빨리 가야죠. 그래서 중랑 경찰서장 긴급 동의 얻어가지고 접견을 바로 실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님이 이 김군을 딱 만나자마자 너 옷 좀 벗어봐. 그렇지. 그건 나라도 당장에 옷부터 벗겼을 거야. 옷 좀 벗어봐. 화상 입었을 거 아니야. 그럴 정도 거 탔으면 아니에요. 화상 입었을 거야. 예. 탄 부위도 다 나올 걸. 그러니까요. 대충 저 어디 탔는지 알겠는데 나는 맞죠. 예. 화상 입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교도관님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경찰이 오자마자 옷 뺏기면 이상하지. 저쪽 옷 벗으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김군이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벗었죠. 옷을 그죠? 벗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화상 나오죠. 몸 곳곳에서 화상이 나와요. 범인 맞네. 예, 화상 자국이 막 곳곳에서 나오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이 화상 어디서 생겼어? 물어보니까 얘가 아니 우리 집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그때 저한테 팍 튀어가지고 된 건데요 이래요. 그 말이 안 되지. 옷이 타질 않지 물은. 그렇죠. 그러면 이 15살짜리 김군이라는 이 남자애는 누구냐? 요놈은 뭐야 도대체. 얘는 지금 아버지는 사망하고 엄마는 가출을 해서 아이고야. 할머니 80대인 할머니가 김군을 길러주고 열성 가정이네. 예,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둘이 사니까 뭐 경제 사정은 말할 것도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집안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동네 불량한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비행 행동, 일탈 행동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저질렀던 친구고. 그러니까 복치기 하지 불량 청소년이니까. 뭐 예, 그래서 이 화상 자국 이제 딱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범인이지 뭐. 다시 이제 재차 얘기했어요. 너 우리가 할머니 얘기 다 듣고 왔어. 너가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너를 조금이라도 보호해줄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네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네가 한 거 맞지? 그냥 대충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이렇게 실토를 하더래요. 아 이거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거.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둘이나 죽었잖아요. 15살짜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다 불을 질렀다고 하니
이 형사님이 야, 네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겁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냐. 사람이 둘이나 죽었다 너 때문에. 아, 이렇게 했더니 얘 입에서 너무 뜻밖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일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장땡땡 그 형이요 자꾸만 자기 말 안 들으면 우리 할머니 가만 안 둔다고 겁을 줘서요. 내가 그 형 말 안 들으면 그 형이 우리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 정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형 말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해요. 장뭐라는 형이 그 불질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예. 장씨 기억나시죠 교수님? 그 아까 그 저 피해 당한 사람 장 씨잖아. 아들은 알리바이 깼잖아 아까. 그 장씨 아들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그 뭐야? 집 아들이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는 거죠. 막내 아들이 그 집. 자기네 집에 이 말이 지금 새끼 맞으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이 얘기 들어봐야지. 그죠. 이 말이 맞으면은 이 집 막내 아들이 그럼 저 불질러서 지 엄마하고 지 누나 죽였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엄마랑 누나랑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5살이니까 동네 후배 되겠죠, 김군이. 이거 뭐 소위 말하면 청부살인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기가 잘 막혀요. 조사해봐야겠네. 그것도 심지어 이 그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례식장 할 때 나름 자기가 이제 상주잖아요, 아버지랑. 그렇지. 손님마저도 의젓하게 하고 조사 때도 엄마랑 누나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죽어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가 실제로 내가 막힌 거예요. 시켰는지 물어봐야지. 그럼 이 이제 17살짜리 이 집 막내 아들 그 장군 아들 얘는 도대체 뭐 어떤 애야? 어떤 애냐면 장군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한 169, 170 정도 됐다고 해요. 인물도 좋았대요. 눈썹도 17 짙고, 살짜리인데? 예, 인물도 좋고. 근데 이런 멀쩡한 외모와는 달리 툭하면 애들 돈 뺏고 협박하고 이게 굉장히 불량 문제. 청소년이구만. 이거. 예, 골칫 덩어리였대요. 근데 나름 이제 장군도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아로 전락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뭐냐.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는 육상으로 전국체전에 출전을 해서 2번이나 금메달을 땄대요. 오, 금메달리스트야? 예, 그래서 100m 육상 유망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제 굉장히 그 유수의 유명한 최고에도 이제 이렇게 뭐 진학을 할 이런 예정이었는데 체육고등학교? 예, 우리 학교로 와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친구가 발목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최고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런 실망했겠네. 나름 이런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자기네 집이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 대회 1위 하면 상금 좀 받나 봐요. 수백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이제 협회 같은데 막 회장이 주고 막 이런 식이 예, 예. 그런 상금도 집에다 다 갖다 주고 그랬대요. 수백만 원씩. 예. 근데 이제 부상으로 결국은 운동의 꿈이 좌절되면서 최고 진학도 실패하고 일반 고등학교도 얘가 결국은 때려쳤어요, 학교를.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불량 청소년이 됐구나. 네. 요 당시에 그 면목동에 그 한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병원 앞에 공원이 이렇게 어딘지 있대요. 알겠어. 예. 그 공원이 이제 비행 청소년들 집결지예요, 집결지. 맨날 오토바이 붕붕 막 소란스럽게 하고 욕 소리 들리고 담배 연기 막 자욱하고 이렇게 몰려서 피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거. 그 이제 동네에서 말썽 좀 부린다 하는 애들은 다 거기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군 같은 경우는 학교도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죽돌이 하는 거지. 애 죽치고 이제 소위 막 나가는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이 좀 많이 모여 있으면 이 장군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안 했으니까 좀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거리들의 형 노릇을 하면서 굉장히 막 일탈 저지르고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저질러요. 얘가 범죄 저질러가지고 처분받은 경력만 9회래요. 9회. 아유, 문제구만. 안 걸린 거 빼놓고 걸린 것만도 9회에 이른다고 해요. 김군 이 동네 그러면 후배. 이놈이 가능성이 있네. 또 하는지 보니까. 네. 김군 만난 것도 이 공원에서였대요. 15살짜리. 지들끼리 만난 것도. 예.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 김군 같은 경우에는 화상 자국 들키고 나서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해요. 걔도 거짓말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 사실 없죠. 예, 예. 그 이제 평소에 이 그 형이랑 자주 공원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아는 사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군이 이 집 막내 아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가족을 좀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 그러니까 김군이 이래요. 나 처음에는 그 형이 그런 얘기했을 때
그냥 말하는 건 줄 알았다고. 장난하는 줄 알겠지. 누가 그 말을 사실대로 믿어. 맨날 그냥 약간 그 형이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그냥 불사 지르고 나는 강남 가갖고 폭락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그러던 어느 날 한 날에 그 장군이 나는 10월 9일 나 10월 9일에 여자친구랑 하루 전날이네. 예. 평창으로 놀러 갈 거니까 너는 10월 10일 새벽 10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우리 집에 불을 질러. 이렇게 그러고.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시한 건 지시. 예, 지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김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렇게 하면은 보험금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나오면 너 좀 나눠줄게. 우리 같이 쓰자. 그러니까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청부살인했다는 얘기네. 결론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군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군이 아무리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도 지금 15살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은 거절을 했대요. 말도 안 되지, 형 말도 안 그렇지. 소리 하지 마. 왜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을 질렀잖아요. 실제로 김군이.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잘 그랬냐면 버티지. 김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이라고는 유일하게 할머니 한 분이잖아요. 할머니 한 사람이지. 80대 할머니. 응, 근데 그 할머니랑은 애착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아빠 사망하고 엄마는 집 나가버리고 할머니가 자기를 그래도 그렇지. 키워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딱 그 한 사람.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이 집 아들이 너 내 말 안 들어? 너 그러면 내가 너네 할머니 해코지 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협박을 한 나쁜 거예요. 놈 새끼 진짜 죄질도 나쁘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돈 나오면 같이 쓰자 이런 거에도 흔들렸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한테 해코지 한다고 하니까 그 협박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불질러서 그래서 불지른 거야? 그래서 진짜 불지른 거예요. 10월 10일 새벽 4시에 이 그 장군네 집으로 불을 지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경위를 쭉 따져봐야지.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김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형이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해 줬다고.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집에 새벽 4시면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자. 굉장히 깊게 자고 있으니까 열쇠로 몰래 집으로 들어가고 불 지르면 된다. 열쇠는 지가 줄 건가? 그죠? 열쇠는 그 우리 우유 그 아, 넣는 우유, 통 우유 있잖아요. 주머니? 예, 거기다 내가 미리 넣어놓고 갈게. 아이고야. 그걸로 열고 들어가면 돼. 음. 이제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 한번 열고 닫아. 그러면은 가족들이 내가 잠자다가 화장실 간 걸로 생각할 거야. 내가 원래 평소에도 늦게 집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온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심 안 할 열쇠 거야. 따고 들어와서 화장실 여는 문이 들리 가족들은 미리 자고 있고 이러면 맨날 늦게 네. 기어 들어가는구만. 맞아요. 그러니까 지가 늦게 들어가서 항상 화장실 들리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인식할 거라 이거지? 예. 그냥 안 깰 거야. 그리고 휘발유 부으면 약간 콸콸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도 화장실 물소리인 줄 알고 아마 몰라. 그렇게 하면. 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구 많이 했네 이 새끼. 예. 그리고 나서 휘발유 다 붓고 나서 불 지르고 너는 나가. 도망가.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참나. 기가 막히죠. 참나.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야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엄마랑 누나는 여자니까 됐고 만약에 우리 아빠가 나와가지고 너한테 반항한다. 아빠가 불 났는데도 안 죽고 살아 나와갖고 너한테 막 제지하려고 그러지? 너 그럼 칼로 찔러 죽여. 이게 사람 새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실제로 그러면 있었으면 칼에 찔러 죽을 뻔했네. 근데 실제로 김군이 뭐 흉기를 챙겨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런 생각은 애초에 예, 없었구나. 예.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어야부야 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성공하면은 보험금이 억 단위로 나와. 억 단위. 응, 그러니까 그거 같이 나눠서 내가 너 좀 챙겨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군 같은 경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보험금이 1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네 개는 들었다며 막. 예,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한 건데 실제로는 한 3억 정도 나온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이 새끼 3억 타먹을 뻔했네. 예. 그렇게 열쇠를 넣어놓고 갔대요. 이렇게 이제 김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켰다고. 실제 그런지 확인해봐야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휘발유를 어디서 구해 와야 되잖아요. 주유소 같은 데 예.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왜 혹시 엄마가 자작극인가 싶어가지고 탐문하고 탐문했지. 다녔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아니더라도요 좀 어린애가 사갔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이제 휘발유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고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장군, 이 막내 아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어설프게 이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샀다가는 경찰한테 들킨다. 저 어린 게 다 잔머리는 다 굴렸네. 예, 그래서 평소에 장군도 그렇고 김군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얘네가. 그래 애들은 오토바이에서 휘발유 빼겠구나. 예, 그 오토바이. 나는 바로 생각한 게 차에서 빼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성인하고 애들 차이야 이게 생각이. 그쵸. 나는 차에서 뺏겠다 그랬지. 근데 얘네가 그 오토바이 맨날 타고 다니니까 뽑으면 되잖아. 오토바이 옆쪽에 그 간이 가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이용하면 뺄 수 있다는 사실 얘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름면 똑똑똑 떨어지니까 이 관. 예, 거기서 그래가지고 장군이 그 생수통 이용해가지고 오토바이에서 휘발유 빼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자, 김군한테 구체적으로 지시한 알려줬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지시를 김군이 받아가지고 그 공원에 맨날 모이는 그 공원에 노상 커피집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그 생수통이 그 커피집에서 그 생수 담는 통이었어요. 그거 훔쳐가지고 동네 그 골목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 빼가지고 참. 준비해간 거예요. 한 반 정도 찼다고 그러더라고 휘발유가. 갖고 이제 이윽고 범행 당일에 자전거 타고 왔어요. 얘가. 지는 그렇지. 예, 자전거에다가 휘발유통 싣고 집으로 가서 요때 이제 또 뭐 신분 숨기려고 헬멧도 썼었다고 해요. 갈 때는. 예. 그래가지고 그 옆골목 집의 옆골목에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이제 그 장군이 미리 우유 배달통에다가 그 열쇠 넣어놨잖아. 네, 넣어놓은 거를 꺼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15살짜리가 사람 자고 있는 집에다 지금 불지르러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군이 하겠다고는 이제 했는데 점점 다가올수록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예. 하기는 싫고. 근데 안 하자니 할머니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갈등 속에서 혼란 속에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사람이 깨 있으면 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얘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에 딱 들어가니까 깜깜할 거 아니겠어요? 어두워가지고. 근데 우리 집도 아니니까 구조도 막 잘 몰라. 얘가 불을 붙여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 선 곳이 그 거실의 한켠 냉장고 앞이었거든요. 거기다 그냥 무작정 막 휘발유를 확 부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불을 그냥 확 붙여버린 거예요. 그거 불 붙이면 지도 타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얘가 막 경황이었고 막 긴장하고 휘발유도 그래서 이놈이 지 몸에 불 붙어갖고 그 끄고 난리를 쳤구나. 네, 자기 몸에 휘발유 튀게 붙겠냐고요. 뭘 알으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긴장해가지고 막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얘도 죽을 뻔했어. 예, 자기 옷에다가 막 다 부어가지고 그리고 탁 불을 켜니까 확 붙지 뭐 지한테도. 자기가 입은 점퍼랑 추리링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배,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 화상 자국이 엄청 남아있게 된 거고 이 애가 이제 막 이걸로 막 정신없이 비비면서 껐겠지. 막 끄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그 불 붙은 옷은 버려버리고 골목에다가 자전거 타고 아까 그 속옷 차림으로 그 10월에 속옷 차림 밤에 그 내뺀 거예요. 그렇게. 그 김군이 이런 얘기예요. 그 자전거 타고 막 그 속옷 차림을 다가가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느껴져서.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저는 이 얘기가 조금 안타까워요. 너무 무섭고 나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대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이제는 해코지 안 당하겠지. 뭐 이랬다고 잡아야 해요. 되는데 이 정도 예. 그럼 잡아야죠 얼른. 그래서 이 김군이 자백을 하고 나서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7일이죠. 7일에 이 장군은 어디에 있었냐면 수원 친구 집에 숨어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친구 집에. 그 뭐 집에 있었던 건 아니고 검거가 딱 될 당시에는 이 친구가 모텔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그 뭐 친구 따라서 모텔에서 일 거들고 있었던 중이라고 해요. 건성구 수원시 건성구에 있는 모텔에서 장군 이제 검거해서 중랑서로 다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장군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인해요. 보면서 한 번씩 물어보지 이제. 예, 부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 집 아들이 돈 때문에 17살 먹은 아이가 자기 가족들을 그것도 치밀하게 후배를 시켜서 불을 지르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자기 돈 때문에 17살짜리가 가족들 죽이라고 하는 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장군이 이제 잡혔잖아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교수님.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한 부분이었는데. 사이코패스는 이게.
형사님도 이제 마주 앉아서 조사 시작하잖아요. 계속 오리발 내고 있을 때문에 근데 아니라고.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시고 더불어서 교수님도 지금 딱 교수님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군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을 하면서 계속 오리발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엄마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냐. 그리고 누나 봐. 누나는 다니고 싶은 학교도 지금 못 다니고 미용실에서 고생만 하다 결국은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너 엄마랑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나쁜 놈 새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어찌됐든 간에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버팅기다가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더니 담배 한 대 피울래요? 이렇게 하더래요. 너무 새끼가. 그래서 담배 그래도 줬겠죠. 예. 그래서 담배 한 대 딱 피운 뒤에 자기 범행을 인정을 했대요. 이제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애가 왜 죽였대? 예, 처음에 이 범행을 계획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다퉈서 막 불화가 있으니까 싫어 다 죽자 이게 아니라 그 옥신각신 다투는 그 소리를 우연하게 들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보험금과 관련된 소리였던 거예요. 이 새끼가 거기서 보험금을 착안한 거구만. 예, 이제 부모님이 막 다투면서 아니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 그래서 보험금 내기도 어렵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싸운 거예요. 거기에서 이놈은 보험금 소리를 딱 들은 거구만. 그런 거예요. 보험금 탈 수 있겠구나 하고. 보험금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기껏해봤자 뭐 한 1, 2만 원 용돈 받았을 텐데 이 소리 딱 듣고 근데 사실 액수도 정확하게 몰라요. 지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보험금이라 그러면 최소한 1억은 나오지 않을까? 사람 죽으면? 네. 그럼 1억은 진짜 얘한테 엄청 큰 돈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1억 받으면 내가 마음껏 막 호의호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폼나게 살 수 있겠다. 월가반에. 강남 가가지고 집 사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 비싼 스포츠카 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돈이면 그렇게 내가 살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다 죽으면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보험금 타서 멋진 차 사고 강남에서 살고 싶었다. 이게 범행 동기래요. 참.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존속살해 교사잖아요. 김군이 이제 불 지르라고 시켰으니까. 불 지르라고 시켰으니까. 예,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뭐 형량 제가 이제 명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이거 대상으로 다큐멘터리가 뭐 제작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뭐 13년 정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때는 17세니까 예, 형사미성자는 넘었으니까. 예. 맞아요. 뭐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미성년자 관련된 거는 형량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예. 보도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애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사 중에 행동들이 너무 뻔뻔한 행동들이 많았어요, 교수님. 뭐야? 조사받는 도중에 이제 형사님들한테 통닭 먹고 싶다고. 있어요? 네, 통닭을 이렇게 마련해 주니까 그건 막 다 그냥 아주 맛있게 먹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얘가 갇혀갖고 계속 이제 조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사할 때 뭐 먹고 싶냐 물어본 것도 아닌데 형사님 저 탕수육 먹고 싶어요. 지금 엄마 아빠 엄마는 아니죠. 엄마랑 그 누나 죽여놓고 조사받는데. 이런 새끼들이 있다니까. 탕수육. 형사들이 조사받다가 짜장면 시키면 할 수 없이 우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시켜주는데 저 탕수육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네. 엄청 얄밉지 진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신 조서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서 이렇게 하고 확인 시키잖아요. 당사자한테. 다 읽어봐라 이제. 예. 네가 진술한 거 읽어봐 그러고 보여주지. 예.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너가 한번 이거 읽어봐. 그래서 확인도 하는데 너가 판사님이면 너 요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 너? 이렇게 네가 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봐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렇게 했더니 희죽희죽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면 이 자식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겠는데요? 웃으면서. 이 새끼 완전 죄책감 없구나. 농담을 막 해요. 그리고 막 조사 과정에서 왜 그 전국 대회에서 1등 해갖고 집에다 돈 갖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강조 많이 하지. 그거를 근데 지가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선생님 그 상금이 진짜 몇백만 원 됐는데 솔직히 저는 그 상금 중에서 저한테 한 10만 원 떼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저한테 2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얘기에 그 자기 합리화를 이런 잘 자란 거를 자꾸 갖다 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결국은 바빠서 자기 운동하는 거에 신경도 안 써주고 자기가 이제 뭐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너 운동 뭐하러 하냐? 너 사고나 치지 마. 운동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보니까. 그리고 아까 그 운동 접게 된 게 부상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운동하다가 다친 부상이면 말도 안 해요. 오토바이 타다가 다쳐갖고 지가 그래서 그냥 운동 접게 된 건데 그런 얘기하고. 예. 결국은 종합해보면 아빠한테 잔소리 듣기 싫고 엄마 보험금 타가지고 강남 가서 폼나게 살고 싶었다. 이거예요. 진짜 기가 차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 현장 검증 11일에 했거든요. 11월 11일에 어쨌든 김군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친구분들이 막 나오셨어요. 근데 엄마 친구분들이 막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걔가 버릇이 없어도 내가 그 애가 이런 일을 했을 거라 상상도 못했다. 걔가 평소에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려갖고 애 엄마가 얼마나 울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도 애 엄마가 말하기를 애는 애 아니냐. 우리가 막 뭐라 그래. 네 아들 사람 안 된다. 뭐라고 해라. 이렇게 해도 야 그러지 마. 애는 그냥 애 아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감싸줬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천하의 죽이. 엄마를 할 수 있느냐. 막 이제 이랬다고 해요. 그럼 누나는 엄마 누나도 그냥 뭐 감정이 없나? 누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좀 의문스럽잖아요. 아무리 뭐 이제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도 누나하고 감정이 있지 않나? 누나랑 그렇게 큰 감정이 없었대요. 심지어 엄마랑도 감정이 크게 없었대요. 야 오로지 돈이고만 그럼. 예. 그리고 아버지. 아빠도 잔소리하는 게 싫어요. 아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싫어요 정도지. 아버지랑 심각하게 막 사이가 엄청 나쁘거나 그렇지 않았대요. 이 자식아 아버지가 그날은 들어오는 걸로 생각했던 놈이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네. 마침 그 개업식 때문에 살았네. 그럼 그 뭐 살은 목숨이야? 처자식 그렇게 보내고 아들 놈은 범죄자가 됐으니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야. 맞아요. 예, 맞아요.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서 기가 우리가 막히다 이거. 진짜. 이런 기막힌 사건을 쭉 들어보면 약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무슨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 동기, 이 애가 얘기하는 이 동기로 정말 진정 이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가족들을 죽일 수가 있나?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보면은 이 친구 이제 성장 환경적인 측면을 좀 보면은 사실 이 장씨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풍족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녀한테 완전히 무관심했느냐? 혹은 완전히 애착이 단절됐느냐?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사고 치면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다며. 예, 엄마가 맨날 울면서 감싸주고. 근데 다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하느라고 집에 잘 없었던 거예요. 밖으로 자주 다녔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장군은 아마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들의 비애야. 아닌데.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새벽에 나왔다 새벽에 들어가고 딸 하나 낳았는데 관심 못 가했잖아요. 근데 잘못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빠 내가 잘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다행히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는 사실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사실은 근데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장군의 성격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대요. 중3 때 그 소년체전에 출전해서 육상에서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고 주변 사람들이 너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좀 했대요. 근데 왜 운이 좋았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라이벌이랑 1등이든 막 비등비등하게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결승선 앞두고 장군이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진짜 운이 약간 좋은 건 맞아요. 넘어졌는데 몸이 기우뚱하는 찰나에 가슴이 먼저 결승선에 닿아서 그래서 1등했다. 이 라이벌 분 원래 그렇게 땡겨 원래도 그렇게 하기도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두고 사람들이 야 너 운 좋아서 1등한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얘가 진짜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안 넘어지고 1등 했구만. 다음 차전에는 100m면 사실 1초 당기면 굉장히 많이 당긴 거거든요. 아유, 말도 안 돼. 기록을 당기는 건 뭐. 기록을 1초를 당겼대요. 그래서 1등에 딱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엄청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거예요. 있네.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하고 그 어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냐면 내 아버지는 얘가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잘 안 해줬대요. 칭찬을 잘해야 된다니까. 자식 기를 때 칭찬 잘해야 돼. 칭찬을 안 해줘. 요만큼만 잘해도 막 잘했다고 신나고 기뻐하면 맞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뭐 잘해도 칭찬 안 했었어. 그거 섭섭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칭찬 잘한 게 실제로 있는데 칭찬을 못 듣고 못한 거는 또 꾸지럽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사고 치고 다니느냐, 왜 이거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하니까. 칭찬은 없고 꾸지람 줄 때는 꾸지람만 주고. 예. 그러니까 얘가 그 아버지가 나한테 신경을 안 써. 무시를 해. 그리고 나랑 귀찮게 날 간섭해.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강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강요한 거는 좋은 걸 하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요렇게 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점차 이제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어떤 그 유대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절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도둑놈 기질이 있구만. 예. 근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돈을 훔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엔 그랬지만 그 친구 신발 같은 거, 친구 물건들 이런 거를 자주 훔쳤었대요. 그러니까 요게 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랑 결부가 된 거예요. 뭐냐면 나는 못 갔는데 쟤는 지금 값비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옷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신발 이런 거가 이제 부러운 거예요. 본인이 나도 저거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훔쳐버리는 행동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 이걸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행동하면 내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강화가 되는 거야, 자꾸. 욕구 충족. 네, 욕구 충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 양육 방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장군이 이렇게 문제를 치잖아요. 그럼 엄마가 맨날 아까 그 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뒤치다거리 다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치다거리를 한 것까지도 좋은데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지. 명확하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감싸기만 한 거구만 그냥. 네, 그냥 감싸기만 하고 처리만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자꾸만 되풀이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얼핏 옛날 누가 얘기하는 거 그거야. 하도 사탕이 먹고 싶어서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사탕을 하나 훔치다가 구멍가게 주인한테 걸렸대요. 예. 이제 아버지는 뭐 엄청나게 엄한 사람이래요. 나는 이제 오늘 집에서 죽었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는데 가게 주인이 상점 주인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아버지 갔다가 오는 순간 이제 나는 이제 오늘 끝났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 가게 주인한테 100배 사죄하고 돈 물어주고 집에 따라 들어가는데 집에 딱 가서 이제 마주 죽을 줄 알았대요 진짜. 근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거냐 아버지가. 그냥 앉혀놓고 오히려 사탕을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요거 놓고 네 방에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요 하나씩 너 먹으면서 공부해라. 그렇게 사탕을 오히려 사줬다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그 작은 버릇조차도 다 잊어버렸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그런 식의 어떤 어머니의 뭐가 있었으면 좀 나아졌겠죠. 그런 근본을 치유를 했었겠죠. 맞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얘가 그걸 안 하고 그냥 감싸기만 하고 가서 빌어주기만 하고 수습만 해주고 또 애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건 잘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성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월감에 대한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하려고 악을 쓰고 연습하지. 네. 1초 줄이고. 그래서 얘가 운동을 할 때까지는 그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렇지. 육상으로 나를 네. 과시할 수 있잖아. 예. 나보다 빠른 놈은 없어. 네. 그거 진짜 이제 꺼덕거릴만 하지. 그렇죠. 그걸로 전국체전 1등인데. 그리고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운동을 자꾸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공부는 좀 잘 못했어요. 운동하는 애들이 뭐 공부 잘할 수 있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자신감 가지고 즐겁게 얘가 그치. 삶을 이걸로 하면 되니까. 예. 묵상. 원동력이었는데 이제 이게 좌절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얘는 이제 아버지한테 육상 관련하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걸 안 했구나. 좀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약간의 그거 있네. 그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 충족되지 않는 그 결핍감이 이제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는 좀 분노감까지 또 가지게 했던 요소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운동도 맞아. 이게 내가 유일하게 못하게 내가 됐잖아. 잘난 척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운동 최고 못 가고 이제 일반 학교로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차피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제 학교를 가긴 가더라도 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있잖아요. 편하게 막 공부 막 졸업장이나 열심히 하고 막 따고. 그런 거 아니고 자기는 그런 데 가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그 공부하는 학교에 이렇게 가게 자꾸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맥락은 이해가 가. 누나가 공부를 잘했다며. 그러니까요. 비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부모님 생각에서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쟤도 충분히 할 수 그냥- 있다고 본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안 된 거지. 내가 공부가 싫은데 이렇게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강요한다.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아예 때려쳐버리고 이게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야. 방탕생활 한 거죠. 가출, 절도, 무면 운전. 예, 막 그런 거 막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로 혼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이유를 막론하고 뭐 가출하거나 뭐 절도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혼날 혼나야지. 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문제 행동에 이렇게 부모님이 제지를 가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를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올가맨다고? 자꾸 올가매, 나한테 자꾸 왜 강요를 해, 나를 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해, 왜 이렇게 나를 지적만 해, 그러니까 불만만 쌓이는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과거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부터 뭐 가정 환경, 양육 방식 이런 것들이 혼합이 그렇게 돼서 돼버린 거지. 네, 사실은 정당한 어떤 그 꾸짖음 자체를 얘는 잘못 받아들이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왜 더 얘가 비행행동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냐면 어차피 지금 가정 내에서 인정 못 받아요. 학교도 이제 안 돼요. 운동도 다 틀렸어요. 근데 이 그 비행 청소년 또래 집단에 들어가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학교도 안 다니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고 쳐봤자 엄마가 이렇게 좀 잘 감싸주고 이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들은 와, 저 형 멋있다. 와, 저 형 진짜 잘 나가. 저 형 거기서는 진짜 멋져. 이거에 굉장히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 거구만. 리더가 청소년 된 거예요. 범죄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리더 경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 비행 행동에 더 이제 어긋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 리더보다 내가 조금 센 거를 해야지 더 리더거든. 네, 이게 문제라니까? 더 과격하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범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내가 반드시 가족을 죽이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장난 삼아서 몇 번 툭툭 이렇게 말을 던졌는데 그렇게 말을 내가 던져놨는데 또 얘 진짜 속된 말로 뭐 가오상하게 가오라는 말 쓰면 안 되지만 가오상하게 또 던져놨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내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그 후배한테 화장실을 한번 물 내리면 뭐 이런 것까지 열쇠 따고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한 놈이 사전에 개혁한 놈이 무슨 뭐 가오상에서 한번 해본 소리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결정하는 거는 일부 충동적인 면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실 아까 왜 새벽 2시에 미니홈페에다 사진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친구하고 사진을 네. 그것도 일부러 알리바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얼마나 치밀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진 자체도 보면은 여자친구가 자고 있어요.
그렇지 주시니까 자겠지. 예, 예. 그러니까 그 막 즐겁게 놀면서 막 우와 신나 이러면서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그거 알리바이 만드는 거요. 일부러 찍고 죽일 놈 새끼고.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이렇게 자기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는 이제 용의선상에서 제외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한 3차례 정도 참고인 조사 받았잖아요. 그대로 아주 태연하게 행동한 그리고 거예요. 상준으로 또 아주 의젓하게 잘해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 나쁜 놈의 새끼. 그 참고인 신분일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랑 누나랑 생각해서 너무 불쌍하게 죽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쇼까지 했구만. 연기까지.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 보면은 김군이 결국은 가담하게 된 큰 원인이 협박에 못 이겨서인 거잖아요. 이건 의견 맞는 것 같아요. 김군의 맞아, 그럴 수 태도를 있어요. 보면. 15살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이득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굉장히 그 막 협박을 해가지고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되게 심하게 했다는 그 해석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얘는 반사회적인 성격. 맞습니다. 내가 봐도 그런 거 굉장히 같아요. 크다. 아주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 죄책감 없고 예. 교활하고. 맞아요. 그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특성 다 갖고 있네. 맞아요. 예. 근데 면담 과정에서 교수님, 너는 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 착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참나. 착하다. 어이없다, 어이없어, 진짜.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에 어떠한 죄의식도 얘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정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을 자꾸 다른 탓을 해요. 맞아요. 내 탓은 안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고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향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나오고 나서도 수감 생활 하고 나서 그래도 젊잖아요. 30살이잖아요. 만약 13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할 텐데 이런 성향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실은 재범 위험성, 쉽게 얘기하면 재범 위험성이 엄청 높다는 위험하죠. 거예요. 예, 엄청 위험하네요. 아, 이거 시사하는 게 좀 있어요. 예. 아까 우리 홍 박사님이 얘기한 건 상 주는 것과 꾸지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칭찬과 질책은요 동일해야 돼요. 비례해야 맞아요. 돼요. 네, 맞아요. 평소에 뭘 잘하는데 내 자녀가 잘하는 거를 칭찬에 아예 인색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을 받는 아이가 나는 어차피 잘해도 칭찬 못 받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꾸짖음 주니까 맞아요. 뭐 늘 그냥 그런 개판 식으로만 치는 거야,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칭찬과 이 질책은 항상 비례해서 분명히 갈라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잘할 때는 한없이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를 꾸짖어야지. 잘할 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못했을 때 꾸지람 듣는 거를 받아들여요. 맞아요. 늘 꾸짖음 받으면요. 그건 안 안 맥히거든요. 돼요. 이제 네. 그 부분은 우리 자녀 기르는 사람들이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게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아직 그렇죠. 결혼 안 해서 모르시겠는데 남편은 그 아내가 뭐 남편으로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아유 당신 든든해 당신 때문에 살아 최고야. 최고야 이 말에 이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게 남자라는 그쵸. 삶이고요. 또 여성은 또 뭐 그냥 아 우리 마누라 이뻐 우리 아내 항상 귀여워. 맞아요. 사랑스러워 이 말에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뚫린 입 먹으라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좀 막 칭찬도 할 때는 막 좀 하고 칭찬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좀 해도 좋고요. 맞습니다. 예. 꾸지람은 약간 입 오므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에서 교수님 어떤 올바른 행동을 더 하게 만들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칭찬이랑 처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벌은 권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했을 때 어떤 칭찬, 강화해 주는 것들을 하고 못했을 때는 이걸 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어떤 그 목적지향적인 방향 행동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디 마을에 원시인 마을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 한가운데 갖다 놓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칭찬만 다 얘기한다. 죄진 놈을 가운데 앉혀놓고 온 마을 사람이 모여 앉아갖고 쟤는 어렸을 때 어떤 거를 잘했고 얘는 어떤 걸 잘했고 동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아이에 대한 칭찬만 엄청나게 한다는 거야. 욕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칭찬만. 예. 제가 잘했던 얘기만.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아 맞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 홍 박사님 얘기한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아버지는 생존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얘가 조사받고 이제 밝혀졌을 때 아버지가 얘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 아버지 입장도 이해되죠. 안 만나고 안 보셨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면담하면서는 이랬어요. 아,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저한테 하는 거 이해해요.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진짜 지가 그걸 이해를 하면 아빠가 지금 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제 얼굴 보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요라고 하면서도 제가요 형 받고 이제 나중에 교도소 살고 나가면 아빠가 저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철부지예요. 철부지지만 얘한테서 어떻게 뭔지 모르게 아주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네. 엿보이는 게 좀 서글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식으로건 고쳐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네.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믿고 살아야죠. 예. 믿고 살아야지 안 슬프죠. 맞아요. 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고 예. 범행한 아이가 아들이고 가족을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론도 상당히 자제를 했던 네, 제가 네. 현직에 있을 때 사건이거든요. 이건 면목동 일가족 사망 사건 또는 뭐 면목동 방화 청부살인 사건 이렇게 불렸던 맞아요. 사건입니다. 예. 뭐 부제는 이렇게 붙이셨네요, 홍 박사님이. 철부지 범인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예. 뭐 여기에서 아마 모든 게 여기 다 뭉뚱그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했습니다.